그래서 이제 곱셈공식 변형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1번 답안은 뭐죠? a 플러스 b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2차식은 플러스 제곱에서 2ab를 빼도 되겠고, 아니면 a-b제곱에서 플러스 2ab를 해도 되겠죠? 이렇게 두 개가 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래서 플러스로 주어진 경우, 마이너스로 주어진 경우. 2번도 똑같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가 되던지 아니면 x 마이너스 x분의 1 제곱에서 플러스 2가 되던지 이렇게 두 가지로 되겠죠. 3번 세제곱 한 두 개짜리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쪽은 이제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4번도 똑같은 문제죠? 4번도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x분의 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쪽도 있겠죠? 똑같이 이렇게 되면은 x 빼기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플러스 3의 x 빼기 x분의 1이 되겠습니다. 5번은 뭐 전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x-y의 제곱은 이게 제 마이너스죠? x 플러스 y 제곱에서 마이너스 4xy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y의 제곱은 x 마이너스 y 제곱에서 플러스 4xy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은 적어놓고 조금 외우세요. 답 모르시는 분들. 6번에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고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7번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 되겠고요. 8번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2분의 1로 묶여가지고 완전제곱식 나오죠?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이 돼서 얘가 0일 때가 a, b, c가 같은 거였죠? 얘가 0일 때가 a, b, c가 같을 때였죠? 이게 이제 플러스로 바뀌면 여기가 다 뭐로 바뀐다? 똑같은데 얘가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죠. b 더하기 c의 제곱, c 더하기 a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9번이 이제 가장 길죠. 여러분들 가장 긴 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가로치고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1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다음에 플러스 3a, b, c가 되겠습니다. 끝! 이제 마지막이죠, 이게? 곱셈공식 변형? 답 적어줬어요. 답을 몰라서 다음에 못 외웠다. 이런 얘기는 절대 나오면 안 되겠죠? 영상에도 녹화가 돼 있으니까, 혹시 나는 못 적었다. 영상으로 다 올라간다. 그죠? 아닌가요? 영상은 찍고 있어요, 지금? 찍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인수분해, 여기서 이제 코미디가 되려면 곱셈공식과 인수분해를 같이 내면 돼요. 곱셈공식을 딱 뒤집으면 인수분해 공식 답이 나오는 거고 인수분해 공식 답 뒤집으면 나오니까 두 개를 같이 내는 경우는 이제 코미디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두 개를 같이 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애들은 이제 곱셈공식 내면 곱셈공식 전개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맞춘다고. 사실 그걸 원해서 한 게 아닌데 그래서 보통 곱셈공식을 전개하는 친구들은 당연하게 다 전개하면 나오고 다 알아요. 그죠?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1번에, 이건 너무 쉽죠? 1번 틀린 사람 있어요? 반성해야 되죠? 1번 틀린 친구들. 인수분해. 이거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1번하고 2번은 아주 귀여운 문제들 아닙니까? 이 정도면? ac x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의 x에 bd가 되겠고요. 요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ax 더하기 b하고 cx 플러스 d가 되겠죠? 자, 3번은, 그거잖아. 3번은 왜 배우냐면, 은근히 나오잖아,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3차 방정식 같은 거 할 때 가끔 나올 때.
근과 계수관계 때문에. 하여튼 뭐 나중에 다 쓰려고 배워요. 뭐 심심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얘가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가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바로 밑에 있는 거는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3번의 두 번째 답이 되겠고요. 4번은 다 알잖아. 4번은 뭐가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되겠죠? 이제 답만 쓸게요. 귀찮아가지고. 그죠? 자, 그 다음 5번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a 빼기 b의 세제곱이 되겠죠? 답이. 그 다음에 6번은 제일 많이 나온다겠죠? a 더하기 b랑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랑 밑에 게 a 마이너스 b에다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7번이 아까 요거죠? 요거 쓰면 돼요. 요거 넘긴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되겠고요. 8번은 뭐죠?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이랑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8번 거의 안 나오는 문제죠?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8번은 약간 위령 같은 문제, 그죠? 봤다면 잘못 봤을 수도 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8번은 거의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 답안지가 되겠고요. 그죠? 이 정도는 이제 외워주시기를 추천해 드리면서 오늘 이제 본거는 더 열심히 외우자 뭐 그런 얘기겠죠. 아직 멀었다. 아직 우리 구구단이 떼지 못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외워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스라이팅 될 때까지 외우시면 되겠어요. 언제까지요? 가스라이팅 될 때까지 거의 그냥 본능적으로 나올 때까지. 그래서 열심히 외우시고요. 혹시 뭐 못 쓴 게 있으면 영상이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도를 나가야 돼서 더 많은 시간을 주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답안지는 하나씩 갖고 계시고요. 오늘 시험 봤던 것들은 이제 주말 동안에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도를 나갈 텐데 오늘 볼 부분은 당연히 하지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 했죠? 복소수에 대해서 배웠죠. 수의 체계를 다 복습을 해줬어요. 수의 체계. 그래서 이제 이 복소수까지만 배우면 이제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좋죠? 끝났어요. 이제 수의 체계 끝났어요. 허수까지 배우면서 저번 시간에 이제 복소수가 실수 플러스 허수인데 그거에 뭐까지 공부했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했다. 그게 저번 시간에 한 거 전부예요. 뭐 더 한 거 있어요? 없죠? 그래서 뭐 연산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복소수에 대해서 아는 거. 그래서 실제 허수의 시작이 뭐였다?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를 우리가 허수로 시작했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가 시작이었고 그 중에서도 제곱해서 음수되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이 뭐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우리가 뭐로 정의하기로 약속을 했다? i라고 정의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시작이야. 그게 복소수의 시작인 거야. 그러니까 없는 거야. 상상 속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약속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증명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그죠? 뭐 증명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증명하죠? 하여튼 뭐 다 이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를 우리가 정의하기로 하자면서 나온 게 다 허수들이기 때문에 이 정의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자기 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어. 사실 뭐 외울 거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사실. 뭐 요즘 뭐 증명하고 자시할 게 없잖아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증명 못해요. 나도 증명 못해요. 그래서 뭐 증명하려고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까지 풀라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블로 다 하려고 했는데 프린트블 잘 돼요? 뭐 답안지는 다 올라갔는데 뭐 집에서 이렇게 사칙 연산하니까 잘 돼요? 복소수 사칙 연산?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맨날 얘기하지만 수학이라는 게 되게 힘든 학문이에요. 다 연습해야 되고 다 이것들이 내 몸에 이렇게 다 배워 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 뭐 대충 넘어갈까? 이렇게 하면 수학 잘할 확률이 0%예요. 장담할게요. 걔 천년 가도 수학 못해요. 여러분들 그냥
당연히 아는 거야. 당연히 하는데 아는데 그걸 다 연습하는 거야. 왜? 시간 줄이려고. 남자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어요. 이거 다 하는 건데 그거 왜 해? 걔네들 나중에 시험 봐보세요. 다 망합니다. 네, 장담할게요. 하나도 아무 시간 다 모자라서 아무것도 못 풀었어요. 이러고 나온 애들 특판이에요.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보면요. 압도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가 장담하는데 안 부족하잖아요. 이런 친구들이에요. 아는 게 없어서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있잖아. 수학 다 포기한 애들. 다 찍고 나니까 시간 남네. 뭐 하고 놀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빼놓고는요. 시간 다 부족해요. 그래서 전교 1등은 안 부족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교 1등도 타이트할 거예요. 하물며 100점이 안 나오잖아요. 전교에서 거의 100점이 한 명 있던지 없어요. 거의. 그 얘기는 모든 애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안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안 부족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 고등학교 시험은요. 부족한 게 원래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부족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이제 제일 위에 있을 수 있다. 시험 봤는데 다 풀었는데 잘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 학교에서는 짱 먹을 수 있겠다. 수학으로. 그런 생각 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거의 그런 애들이 없어요. 참고로. 그래서 시간이 항상 부족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시간을 다 해야 된다? 연산해서 다 줄여야 돼요. 최대한 줄여야 돼요.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선생님 다 아는 것들이 많았는데 풀지 못하고 나왔어요. 맨날 이래요. 내가 말했잖아요. 연습 안 해서 그렇다고. 근데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자기가 하면은 맞을 수 있는데 안 해서 못 맞는 거는 자기가 안 해서 못 맞는 거죠. 알려줬어요. 저는 다 이제. 분명히 시간이 부족할 거고 연습을 안 하면 답이 없다. 그래서 아는 것도 못 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연습을 안 하고 있다면 슬픈 이야기죠. 그렇죠? 연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맞는 거는 당연한 거고 어떻게 된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맞지도 못했다. 그러면 아직 답이 없죠? 그렇다는 거. 그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개념들은요, 조금씩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조금 풀도록 할게요. 필수 예제 2번으로 가면 되겠죠? 1번까지 저번 시간 했으니까. 연산하다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샤이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나중에 물어보세요. 알아서 돌아다닐 선생님이. 그리고 주은이처럼 나는 카톡으로 물어보겠다. 카톡으로 물어도 돼요. 그리고 일찍 와서 물어보겠다. 일찍 와서 물어봐도 돼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다 도와준다. 근데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나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 효리나.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없죠.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자, 복소수가 나왔어. 1 플러스 i의 x제곱 마이너스 3x. 뭔가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로 적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네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x가 실수야.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복소수를 봤어. 복소수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모으는 거야. 둘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실수와 허수는 섞일 수가 없어요. 존재하는 놈과 존재하지 않는 놈이 같이 융합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 정답 x, xi 제곱, x제곱이 실수 부분, 마이너스 3x도 실수 부분, 마이너스 2까지도 실수 부분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까지가 실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x제곱 i 마이너스 4i니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i가 되는 거죠. 이게 허수 부분이 되는 거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얘가 뭐가 될 때죠? 얘가 뭐가 될 때야? 얘가 실수가 된대. 그 얘기는 어디가 0이 되면 되겠냐? 우리 주은아. 얘가 실수가 돼요. 어디가 0이 돼야 되죠? 그죠? 여기 x제곱 마이너스 허수 부분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죠. 얘가 0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실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0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복소수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정리하는 게 시작이에요. 정리하는 게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는 누가 봐도 보이죠?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보이죠? x가 언제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대죠. 이게 이제 답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이제 순허수가 되는 조건이에요. 얘도 보자마자 뭘 해야 된다?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정리해야 된다.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먼저 정리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실수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허수 부분은 xi, i, x 플러스 1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순허수가 된다는 거는 실수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거고 얘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순허수 될 때 그럼 실수한 게 뭐냐면 실수가 0이 된다라고만 쓰는 애가 있어요. 그럼 집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허수까지 0이 되면 실수예요. 순허수가 안 돼요. 00 되면 0이에요. 0은 실수죠? 그러니까 순허수 되는 거는 이게 꼭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순허수는 당연하겠지만 순허수가 된다 그러면 꼭 알아놔. 실수 부분이 0이야. 오케이,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허수 부분은 뭐가 되면 안 돼?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된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순허수 될 때. 이거 두 번째 거 빼먹어서 틀린 애들이 가끔 있어요. 요거 이런 기본기를 우습게 하지 마세요. 왜냐? 수학은 쉬운 것도 4점 몇 점이야. 이게 점수타가 많이 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쉬운 거 실수도 틀리잖아? 그럼 망한 거야, 시험. 자, 잘 봐요. 여러분들이 왜 시험 망하는지 알려줄게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시험 망하는 친구들은요,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왜 내가 망하냐? 어려운 걸 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줄게요. 어려운 걸 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맞는 걸 내가 튀어서 망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는요, 다 맞으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맞아? 뭐 문제가 유출이 되지 않는 이상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 여러분 알아요? 딱 선생님께 수업 듣는다 딱 보면은 선생님 수업했으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 나온다. 미리 알고 다 알아요? 뭐 나올지 모르잖아요. 나도 몰라요. 나도 어떠한 커넥션도 없어요. 그죠? 뭐 요즘 현우진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시끄럽긴 하던데요. 뭐 문제 돈 받고 팔았다는 등 좀 뭐 시끄럽긴 한데 근데 어떤 금전적인 것도 아무도 연연이 없다. 현역 교사님과 어떠한 커넥션도 없으니까요. 저한테 어떤 문제가 나오길 기대하지 마시고요. 전 전혀 모르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 여러분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려운 문제들은 평소 실력으로 맞추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맞는다는 보장은 100% 할 수가 없어.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된 거죠?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나도 몰라요. 뭐 나올지. 나한테 묻지 마세요.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들 중에서 쉬운 문제들. 야, 이거는 공부 조금 하면 다 맞을 수 있어. 중간 정도 문제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맞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이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시험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이러면 다 망해. 어려운 것만 막 풀어. 그 기본기 다 놓쳐. 이런 애들은 어려운 것도 틀리고 쉬운 것도 틀리고 중간 것도 틀려서 완전 폭망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내가 진짜 많아. 생각보다. 내가 많은 애들이 가르쳐서 내가 지금 여러분 처음 가르치는 게 아니야. 지금 나한테 여러분들 온 게 지금 몇 번째인지 알 수도 없어요. 지금 너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쉬운 거랑 중간 거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서 안 틀리게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를 미친듯이 공부해서 어려운 걸 맞으면 되는 건데 대부분 애들은 쉬운 거랑 중간 거를요 대충 하고 넘겨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나 맞았어? 근데 쉬운 거 3개 튀었어? 그러면 쉬운 거랑 중간 거 공부하는 애보다 성적이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시험은 망한 거예요. 상대평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 기본이 되는 문제랑 중간 난이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거의 무조건 맞아야 돼. 그럼 여러분 일단 시험에서 망할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은요. 이제 평소에 자기 실력에 달려있는 거야.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잘 봤다 못 봤다의 기준은 상당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봤을 때 잘 봤다 이건 뭐냐?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야. 아는 문제 다 맞았다. 모르는 거 찍었는데 몇 개 맞았다. 그게 자기가 잘 본 거야. 자, 내 실력만큼 나왔다. 내가 아는 거 다 맞았다. 찍은 거 다 틀렸다. 실력만큼 나왔다. 망했다 뭐다? 아는 것도 못 풀었다. 모르는 것도 다 틀렸다. 이게 시험 완전 폭망한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다 적다? 많다고요. 고등학교 때. 엄청 많아요. 제 실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해요. 진짜 많아.
안타까운 친구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기대, 뭐 개념 노트 써라, 이런 기본적인 거 놓치지 마라 할 때 대충 넘겼던 애들이 꼭 그런 거를 튀어갖고 온다, 안 튀어갖고 온다? 꼭 튀어갖고 와요. 그리고 이제 와서 꼭 그러죠. 선생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맨날 실수해, 근데. 아니, 맨날 실수해. 그거 이제 시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디테일한 걸 놓치지 마세요. 특히 쉬운 문제들에서. 그래서 틀리는 일이 없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적이 나와요. 왜냐? 상대평가니까. 내가 쉬우면 다 쉬운 거야. 내가 어려우면 대부분 애들이 어려운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와도 나한테 이득이 없어요.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나한테 이득이 없어요. 왜냐? 나만 쉬운 게 아니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상대평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어렵다고 멘붕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문제가 쉽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건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지 받을 때 해야 되는 생각은 가장 뭐냐? 아는 거를 다 맞추고 나오자. 이게 핵심이에요. 모르는 거는 잘 찍자. 한 개라도 맞으면 개이득이다. 그런 거죠. 그죠? 뭐 금손들은 뭐 2개도 맞는다고 하는데 확률적으로 하나 맞기도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은 무조건 모자랄 것이다. 베이스에 깔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전교 1등이 아니다? 일단 모자르고 시작하면 된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을 무조건 단축하는 거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이거 풀게요. 자, 이거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x가 x-3, x 플러스 1은 0이니까 x가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 마이너스 얘도 0이지만 얘도 0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만 된다. 근데 이거 수능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시험 보면 100% 있다니까요? 티갖고 온다니까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안타깝죠? 이거 맞추는 게 어려운 거 맞추는 것보다 2,500만 배 쉬울 거예요. 네, 장담할게요. 이거 맞추는 게 어려운 문제 맞추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이런 걸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적이 나와요. 저는 여러분한테 성적이 나오는 기법을 알려줬습니다. 내신 성적 어디 가서 쉽게 들을 수 없는 강의일 수도 있는데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이런 거를 쉽게 생각한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자, 필수 3번 넘어갑니다. 자,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실수의 문제, 순허수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쉬운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얘기했죠? 복소수가 서로 같으려면 실수 부분만 같으면 같을까? 허수 부분만 같으면 같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사람이라면 실수 부분도 같고 어느 부분도 같아야 되지, 예림아? 허수 부분도 같아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이렇게 됐는데 같다 보면 좀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수 부분만 같으면 같은 거야? 둘이 같은 거야?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같다면 여러분 인정하겠어요?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당연하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둘 다 같아야지 같은 거다.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예림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야?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생각해도. 그죠? 그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게요. 1번, 쉬운 문제예요. 여기 사실 어려운 거 없어요. 연산만 하면 돼요. 연산만. 여러분들, 연산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맞을 수 있다. 지나가던 친구들도 맞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항상 정리가 안 돼 있죠. 여기처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래서 맨날 보면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누는 거예요. 맨날, 뭐, 내림차춤 정리하는 것처럼 맨날. 그래서, 여기 1x, 1y니까 x 플러스 y가 실수 부분이 되겠고요. 허수 부분은 2xi, 그 다음에 yi 해서 2x 플러스 y의 i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 부분은 1이고 허수 부분은 3이다. 연립방정식 풀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잘 생각해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가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쓰면 무조건 식이 몇 개가 나오죠? 우리 주은아?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쓰면 식이 무조건 몇 개 나오죠? 실수는 실수끼리 같고 허수는 허수끼리 같으니까 식이 무조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잖아요. 무조건 2개 나오는 거야. 아니, 왜냐면 내가 뭐 이상하게 너무 어려운 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지수 2개까지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미지수가 다 몇 개씩 나오죠? 2개씩 나오는 거야. 왜 2개 나오겠어? 식이 2개가 무조건 나오니까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무조건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너무 어려워요? 당연히 뭐 실수는 실수끼리 같다, 허수는 허수끼리 같다 하면 식 두 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 두 개 나오니까 무조건 미지수 몇 개 나온다? 일반적으로 두 개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 나오면 다 풀 수 있는 거야. 복소수 같은 조건은. 어려운 게 아니지. 연립방정식만 할 줄 알면 돼요. 근데 가끔 미지수가 세 개가 나오면 조금 곤란해지겠죠. 왜냐면 식은 몇 개밖에 안 나오니까?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쉬운 문제들은요, 미지수 다 두 개예요. 그 이유가 왜 그렇다? 식이 몇 개 나오니까? 두 개 나오니까. 뭐 당연한 얘기인 거죠?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해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뭐 연방하면 나와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1이고 2x 플러스 y는 3이니까 연방은 이제 미수 소거시키는 거죠. 빼면 y 날라갑니다. 빼면 날라가겠고요. x는 2가 되겠고요. y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답이 끝나는 거죠.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이 복소수 서로 같은 조건도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사실. 뭐 이게 어렵다 그러면요,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기본기들은 뭔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냥 식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정리만 잘하시면 돼요. 자, 2번도 정리만 잘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나한테 묻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안 궁금해할 텐데, 나 그런 거 되게 궁금해요, 맨날. 아니, 오늘만 궁금해하나? 나는 왜 이렇게 궁금해하는 게 많지? 아니, 이렇게 항상 궁금한데.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잖아. 중3 때 이렇게 보면. 무리수 나오면 항상 그 분모에 뭐 했죠? 분모에 유리화 안 했, 아니, 유리 안 배웠다. 빨리 손 드세요. 아무도 없죠? 분모 유리하잖아. 나한테, 여러분 분모 유리하면서 왜 하는지 궁금해했던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분모 유리, 왜 하는 거야? 분모, 뭐, 좀 무리수 있으면 안 돼? 뭐, 큰일 나? 뭐, 죽어? 아니, 뭐, 이럴 수 있잖아. 아니야? 나만 그런 생각했나? 어떻게, 은성이 어떻게 생각했어? 분모에 무리수 있으면 안 돼요? 꼭 유리화해야 돼, 분모? 모르겠어요? 안 궁금했어요? 왜 유리하는지? 그죠? 안 궁금해.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지 않죠. 우리나라 이제 풍토가 약간 이렇게, 약간 암기식 교육이다. 아직까지 좀 보다 보니까. 애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알려주면 그냥 받아들여. 왜요? 몰라도 돼. 그냥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가잖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교육이. 어떻게 예림은 좀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 성원은 좀 궁금했습니까? 아니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리화를 시켜야지만 연산할 때 통분하기가 편해요.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통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리수랑 무리수랑 섞일 수가 없잖아. 분모가 유리화 돼 있어야지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을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쉽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도 봐. 얘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리수 부분, 치리수 부분과 허수 부분 나눌 수가 없어요, 쉽게. 나눠주는 사람, 보자마자 나눴다, 지금 나, 이거. 얘네 같은 경우 쉽게 나눌 수 있잖아. 이거 암산도 가능하잖아.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CS부, 허수부 선생님, 그냥 전개 안 해도 그냥 금방 나누면 저를 뭐 핫바지를 봅니까? 이럴 수 있는데, 난 이거 보자마자 지금 CS부, 허수부 나 지금 나눠줬다. 빨리 얘기해보세요. 난 보자마자 나눴다. 나 보는 순간 CS부 뭐 나왔고, 허수부 뭐 나왔다. 안 나오잖아요. 그죠? 왜 안 나왔죠? 분모가 뭐로 되어 있으니까? 허수가 있으니까. 분모를 어떻게 해줘야 돼? 켤레복소수를 곱해서 실수화 시켜야지만, 그래야지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분모의 유리화를 하냐, 왜 우리가 분모의 실수화를 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연산을 정확히 나눠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더 편하니까. 그러니까 심심해서 가르쳐주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책에 안 써있을 뿐이에요. 이게 왜 안 써주는 거야 대체? 교과서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로이가 만들었니? 그죠? 누가 편찬했길래 왜 이유를 안 쓰는 거야 대체? 하여튼간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얘도 보자마자 뭘 해야 된다? 분모의 실수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켤레복소수를 분모 문제에다가 곱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2 플러스 i면 2 마이너스 i를 곱해주는 거죠. x에다가도 마찬가지로 2 마이너스 i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분모가 4 빼기 i 제곱이니까 5가 되잖아. 그럼 분모가 5가 되면서 이제 실수가 됐죠. 켤레복소수 곱하면 제곱 되니까.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있어. 봐봐. 무리수도 제곱이 되면 유리수가 되잖아. 어디를 탈출하면서? 제곱근을 탈출하면서. 근데 허수도 제곱이 되면 뭐로 바뀌죠? 마이너스 1로 바뀌면서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냐? 그러니까 허수가 i가 실수가 되는 방법은
i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냐? i 자체는 허수잖아. 근데 얘가 실수로 바뀌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야? 제곱밖에 없는 거죠. 제곱되면 뭐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1로 바뀌잖아. 마이너스 1은 실수죠? 혹시 마이너스 1로 허수라고 생각하는 있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식이 맨날 쓰여지는 거야? 예. 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제곱 만들면 제곱근도 탈출하고 i도 실수로 바뀐다. 그래서 합차가 겁나게 많이 쓰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다 알겠지만 합차를 배운 다음에 분모의 유리화를 해요. 대강하겠죠? 이거 써서 해야 되는 거니까. 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뭐 못 믿겠으면 중3 교과서 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분모의 유리화는 그래서 무리수 파트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배우죠? 곱셈공식 배운 다음에 배워요. 나중에 보세요. 나 못 믿겠으면. 왜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배워야지만 분모의 유리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더하고 뺀 거를 곱하면 제곱한도 탈출하니까 루트도 탈출하게 되니까 유리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배우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 논리적으로. 하여튼간에 나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맨날. 왜 바꿀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한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이렇게 바꾸면 얘가 결론은 5분의 2x 빼기 x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수 부분, 이게 허수 부분이 되는 거죠. 분모를 실수화시켰더니 어떻게 나눌 수 있었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눌 수가 있었다. 오, 게이드. 여러분들 대단한 이제 가능한 거죠. 문제 풀 수가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2 플러스 i 곱하시고 2 플러스 i 곱해서 분모는 이제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2y 플러스 yi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이제 더했잖아. 그러면 요 부분이 실수 부분끼리 더하는 게 되겠고 요 부분이 허수 부분끼리 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5분의 2x 더하기 2y가 실수 부분이고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허수 부분이 되는 거죠. 나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몇이다? 얘가 4다. 얘가 몇이다? 얘가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x, y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분모의 실수화를 할까?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연산이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 나누기 위해서 분모의 실수화, 편의박수수 곱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필요하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웠으면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왜 배웠을까? 이거 어디다 쓰려고 배우는 거지? 이유가 뭐지? 막 고민하는 거죠. 우리 머리는 살아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암기식에 노출돼 있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은요, 이게 수학을 잘 못하고 암기식에 떨어지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아. 누가 이렇게 봐서 날 주입하잖아?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요. 왜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보면 그거를 진실이라고 믿어요. 왜냐? 그거를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몸에 절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뭐가 통하는 거야? 가스라이팅도 통하는 거고 세뇌도 통하는 거고 거짓말로 사기도 통하는 거야. 왜냐? 대부분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판단하지를 못해요.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이게 맞겠구나. 이게 잘못 듣겠구나. 고민해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거 배웠을 때 한 번도 고민한 적 없잖아요. 그럼 컸는데 갑자기 내가 어느 순간 고민을 막 하고 있을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20평생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냥 알려주면 그래놓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게 맞을까 틀릴까 막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속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넘쳐나는 거죠. 세상에.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머리가 튀었어. 이제 좀 생각이 좀 해. 그렇게 되면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무조건 믿지 않아요. 고민한다는 거야. 이게 정말 맞는 소리일까? 이게 거짓된 정보가 아닐까? 자기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두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과연 미래에 잘 대비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수학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부분의 과목들은요. 우리한테 생각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기. 영어 가면요. 영어 단어 외우면서 왜 영어 단어가 그건지 막 분석하면서 애플은 A, B, P에 되는데 논리적으로 A 다음에 P가 와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외우는 친구가 있다면 미친놈이죠? 아닌가요? 아, 그렇게 외웠어요? 아무도 없잖아.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길러줘. 대부분의 암기 과목들.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별로 생기지가 않아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학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우면서 사고를 많이 해야 돼. 그게 수학의 궁극적인 목표야. 왜냐면 여기는 다 공대 갈 거 아니잖아. 여기 다 100% 공대예요? 여기 다 수학과 가요? 100% 수학과 갑니까? 수학과 안 갈 수 있잖아요. 수학과 안 가면 수학 안 쓸 거예요. 수학, 연산, 미적분 안 쓰겠죠. 근데 수학에선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야. 뭐를 더 배우는 게 더 중요하냐면 실제적으로 머리 쓰는 걸 배우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논리적인 사고 구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힘들어요. 대학교 가서 만들기 쉽지 않아요. 진짜요. 거짓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안 생기면 그렇게 사다 죽어요. 거의 죽어요. 왜냐면 선생님 주변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다 죽어요. 진짜요. 뭔가 판단하지 못해요. 거의 논리적인 사고 능력 거의 없어요. 근데 머리 쓰는 애들 지금 딱 한번 딱 깨우치잖아. 머리 쓰는 게 바뀌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상당히 밝아요. 왜냐? 그렇게 머리 쓰는 애들이요 많지 않아요. 상위 한 20%? 적게 잡으면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85%는요 거의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미안하지만요. 그냥 상식적인 판단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 그냥 내가 알려주면 그런가 보다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외워서 그냥 풀잖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수학에도 좋지 않고 미래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탐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는요 지금까지 사고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더 사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학은 답이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답이 없어요. 많이 고민하셔야 돼. 그게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풀고 쉬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좀 지겹죠, 이제? 여기서 딱 보는 순간, 여기만 보는 순간, 여러분들부터 느낌이 왔어야 돼요. 이거 어떤 느낌 와야 됐을까? 우리 서우야, 이거 어떤 느낌 와야 돼? 이거 보는 순간 벌써? X, Y 쓰는 순간 벌써 어떤 느낌 안 오나요? 아무 느낌 안 와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근해 공식의 모습이죠. 전형적인. 근데 이게 헛소리니까 근해 공식이 뭐라고 식으로 하는 근해 공식 제가 아는데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 근해 공식 한번 써볼까요? 다 연결된 문제예요. 다 여러분들 내가 모를 수 있죠. 그래. 내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자, 여기서 근해 공식 쓰면 플러스 쪽 나오고 마이너스 쪽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써볼까요? 풀만 쓰니까 잘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이거 두 개로 분해해서 볼까요? 2a분의 마이너스 b랑 플러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는 거고요. 한 놈은 2a분의 마이너스 b가 있고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알지만 이 근해 공식의 근의 두 가지 모양이요. 한쪽은 부호가 같고 한쪽은 부호가 반대예요. 전형적으로. 근데 얘네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 더하면 간단해지고 빼도 간단해지고 뭐해도 간단해진다? 곱해도 간단해져요. 이런 거. 얘네가 전형적으로. 근해 공식이 전형적인 이런 거예요. 그냥 전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더해도 간단해지고 빼도 간단해지고 곱해도 간단해지는 놈들. 1-i제곱이니까 몇이 되는 거죠? 2가 되겠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로 푸는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맨날 가르치다 보면요.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죠. 이게 원래 2xy 나오니까 이제 하나 빼주면 이제 xy가 되겠죠. 약간 고생공식 변형 느낌으로 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집어넣으라는 거죠. 간단하잖아. 2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제 슬픈 친구들이 어떻게 푼다? 얘를 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문제로 푸는 게 사실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훨씬 간단하다는 거야. 이렇게 풀기를 원한다는 거지. 자,
2번은요, 대놓고 뭐가 나왔죠? 2번은 대놓고, 그냥 2번은 대놓고, 자, 여기까지 한번 쉴게요. 자, 2번은 대놓고서 뭐가 나왔냐면 거의 근이에요. 근의 공식 써? 그 모양이에요. 거의. 아이씨, 이거 뭐지? 거의 근의 공식 쓰던 문제거든요? 자, 이때,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한테는 물어보는 게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이 출제자들이, 자식들이요, 좀 친절해요. 물어보는 게. 앞으로 한번 물어봤잖아. 자, 봐봐. 2차 방정식이 나오면 해를 구할 수 있죠. 뭐로 구했죠?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써서 구했죠. 그게 근의 공식이에요. 근데 근의 공식이 없어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 제곱식 만들고, 그 다음에 제곱근의 원리를 이용하면 근의 공식을 몰라도 해를 구할 수가 있다. 나중에 해줄 거예요. 2차 방정식 할 때. 다시 해줄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럼 거꾸로도 해야 되는 거지. 자, 당연히 봐. 2차 방정식을 봤어? 그럼 이제 근을 구했어? 그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 태민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 너무 어려워요? 2차 방정식을 봤어? 그래서 참이되는 x인 근을 구했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너무 어려워. 근을 봤어? 그럼 뭐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뭐 어려워? 2차 방정식을 봤어! 그래! 아니, 너무 어려운 얘기야, 내가 지금? 그래서 이거 해를 찾았어. 그래, 근을 찾았어. 근을 찾았어. 그러면, 근을 줬어! 그럼 뭘 찾을 수 있다는 거야? 2차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게? 지금? 앞으로 가는 걸 배웠으면, 거꾸로 가는 게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이게 수학의 기본이잖아. 모든 논리적인 학문의 기본이에요. 앞으로 가는데 왜 뒤로 못 갑니까? 그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 봐봐. 그냥 내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왜 이렇게 바꿨을까? 왜 이런 식으로 해설지를 보니까 연산을 했지? 여러분들 별로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궁금해요? 나는 궁금했다. 나 되게 보니까 이거 2를 곱한 다음에 이거 1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자, 봐, 이거 2 곱한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2 곱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기서 1 이렇게 넘겨요. 그 다음에 갑자기 제곱을 해요. 그래서 이거 왜 제곱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유가 뭐야?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궁금해 하겠지만. 근데 봐봐. 내가 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방정식을 썼어. 그냥 잘 보세요. 이제 우리 한번. 이게 다 뭐랑 연관된다고? 다 2차 방정식이랑 연관된다고. 지금 2차 방정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모든 걸 배우는 게 지금 누굴 위해 달려가고 있냐면요. 2차 방정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야. 다 연결이 돼 있어. 모든 게 연결이 돼 있는데 여러분이 단지 모를 뿐이에요. 슬픈 이야기지만. 왜냐?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연결돼 있어, 수학이. 봐봐, 이런 거야. 그냥 내가 여기서 이렇게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의 제곱해서 2는 0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내가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근의 공식 쓰기 전에 중3 때 배웠던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찾냐? 얘를 이제 넘기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넘어가면 마이너스 2야. 근데 얘를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뭐를 더하게 되죠? 양변에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눈 걸 제곱해서 더해요.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누면 2가 되거든요. 그걸 제곱하면 몇이 된다? 4가 되는 거예요. 4가 됐죠. 그럼 여기도 뭐를 더해야 돼? 당연히 여기 더했으니까 4번에 더했으니까 여기 뭐 더해야죠? 4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완전제곱식이 되죠. 그게 뭐야? x 플러스 2의 제곱인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완전제곱식 만드는 원리를 썼어. 그 다음에 뭐죠? 제곱근의 원리를 쓰죠. 제곱해서 2가 되는 놈. 키가 누구라고 정의했죠? 우리가 제곱해서 2가 되는 걸 뿔마 루트 2라고 정의했죠. 그래서 여기서 x 플러스 2는 뿔마 루트 2다. 이게 완전제곱식 만드는 원리가 되겠고요. 이게 제곱근의 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무리해서 정의했죠. 제곱해서 2가 되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자? 루트만 붙여서 정의하기로 약속을 하자. 그게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그걸 나타내기가 어려우니까 루트라는 걸 써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바이 루트 2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3이 되는 x값 구해야 되니까 이 일을 어떻게 했죠? 우변으로 이항을 시켰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얘를 거꾸로 한다는 건 뭐냐? 얘를 거꾸로 하는 건 뭐냐? 봐봐. 여기서 루트만 남겨놓고 일로 넘기는 거야. 뭐 한다고요? 뭐만 남겨놓고 넘긴다고요?
루트만 남겨놓고 넘기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죠? 위로 가면 양변을 어떻게 하죠? 제곱하죠. 아니? 내가 이상하게 너무 어려운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간다는 게 뭐야? 여기서 이게 근이잖아. 여기서 2차 방정식 만들 때는 잘 보면 알겠지만 루트만 남겨놓고 넘긴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요. 제곱한 다음에 얘를 자변시키는 거야. 똑같은 거야. 여기서는 루트만 남겨놓고 다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해서 뭐를 만든다?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걸 거꾸로 한 게 거기서 보면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 짓을 했을지를 궁금해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연산을 했지? 이게 이유가 뭐지? 근데 모르는데 그게 어떤 원리라고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했던 거를 반대로 했던 거라고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친구도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에서 지금 왜 이렇게 설명해 주냐면 하나도 외울 게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모든 걸 외우겠지만 수학을 정말로 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외워져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논리적으로 나온 거야. 실제적으로. 근데 내가 수학을 잘 못하니까 그냥 다 암기만 하고 있을 뿐인 거야. 그러니까 사고력이 늘지를 않는 거야.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수학을 누군가 잘못 가르쳐 준 거죠. 실제적으로. 뭐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서 여기서 1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1을 이렇게 넘겨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곱을 때린 거야. 2차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제곱 되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 되겠고 이게 제곱이 되면 7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야. 7i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걸 넘겨요. 넘기면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야. 이게 거꾸로 2차 방정식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2차 방정식이 나왔으면 근을 구했지만 이제 우리는 반대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이 주어지면 뭐를 만들 수 있다? 거꾸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얘를 왜 구했냐? 뭐 이유가 있겠죠. 잘 보겠어요? 자, 이런 다로 나눴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된 건지 그냥 다 궁극적으로 알려줄게요. 여기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는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야. 왜냐? 차수가 너무 높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봐봐. 내가 이게 3차인데 이거 지금 여기다 넣잖아요? 여러분들 뭐 구할 수 있겠죠? 이거 넣어가지고 풀었던 친구들이 막 나 잘 풀었다고 막 좋아하고 있으면요 웃으시면 돼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이거 왜 만들었죠? 얘 뭐 하냐고? 얘 차수 낮춰요. 차수가 높기 때문에 연산이 복잡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분명히 얘를 통해서 얘 차수 낮추는 방법이 알려준 게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죠? 어디다가 필기하라고 했죠? 어디다 필기하라고 했죠? 어디다 필기하라고 했죠? 필기 안 하라고 했어요? 개념 노트에 넣으라고 했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2가지 방법. 거의 쓰는 거야. 여기서 뭐 쓴다? 나눌 거예요,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눌 거야. 그러면 2차식으로 나누니까 얘가 몇 차 이하로 떨궈진다? 1차 이하로 떨궈지는 거죠.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설명 안 돼 있어. 사실 이거 해설지 보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암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거를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다 풀어준 거야. 하나하나씩 지금.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모르겠어요. 뭐 아마 학교나 이런 데서 배우면 이렇게 가르쳐줄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이렇게 가르쳐줄 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나눠요. 뭐로 나누냐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조금 길게 해서 여러분들 좀 피곤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양해를 구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 x를 곱하는 거죠.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되니까 빼면 4x 빼기 4 이게 나눠진 거야. 근데 0인 걸로 나눴으니까 얘는 뭐랑 같은 거야? 4x 빼기 4랑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 x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이 답이에요. 훨씬 간단해졌지. 차수를 낮추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2가지가 섞여져 있는 거야. 근이 주어졌을 때 뭐를 만든다?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거꾸로. 만든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차수를 낮추는 거야. 뭐를 통해서 직접 나눠가지고. 0인 걸로 직접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다음에 대입하면 쉽게 문제가 풀리는 거죠. 이런 이유인 거야. 지금 이게 봐봐, 이 해설지를 보고 만약에 그걸 다 이해했다. 천재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거를 보는 순간 해설지 봤는데 그게 모든 논리적 구조가 다 보였다? 단연코 걘 천재야.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천재가 나한테 수업 들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죠? 나한테 지금 수업을 듣고 있다는 얘기는요. 지금 천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연하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 x자리에 얘만 집어넣으면 돼. 약분 되는 거죠. 2로. 그래서 2 플러스 2 루트 7i에다가 빼기 4가 되니까 답은 뭐다?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7i가 되겠다. 이렇게 구하는 게 논리적으로 풍부라고 한 거죠.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아가지고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방학 때 잘 따라와야지 뭐 성적이 나오겠죠. 뭐 방학 때 뭐 잘 못 따라오고 있는데 학기 중에 성적이 나오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자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자 뭐 이렇게 복소수가 주어졌을 때 이제 식을 조금 정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차수 낮추는 거 내가 몇 번 얘기했었죠. 차수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좀 많이 써요. 생각보다 그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켤레복소수 성질. 이것도 좀 짜증날 수 있는데 켤레복소수 성질. 자 일반적으로 켤레복소수는 어떤 거죠? 어디 부호만 반대인 거죠? 켤레복소수 어디 부호만 반대인 거죠?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잖아. 맞죠? 그죠? 그래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죠? 보통 더하면 허수 부분이 없어지니까 실수가 돼. 그러니까 원래 복소수랑 복소수 켤레복소수 더하면 실수가 됩니다. 또 복소수랑 복소수 켤레복소수 곱해도 실수가 돼요. 그러니까 실수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 얘하고 얘 켤레복소수를 더하면 둘을 더하게 되면 실수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곱해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서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켤레복소수랑 더해도 실수가 되고 곱해도 실수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많이 썼죠. 분모의 실수화 시킬 때 많이 썼죠.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필수 5번을 한번 볼까요? 자 필수 5번에 보면 자, 4번까지 했죠? 알파는 뭐 이렇게 복소수 줬어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i라고 줬고 베타는 뭐라고 줬냐면 2 마이너스 5i라고 줬어요. 그 다음의 식을 잘 보세요. 그 다음의 식을 보면 뭐가 이렇게 막 뭔가 곱해져 있어. 막 곱해져 있고 막 복잡해. 자 이렇게 지금 식이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얘가 나왔을 때 곧바로 대입하라는 게 아니라 보통 이번에는 어떤 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쓰냐면 인수분해를 해요. 뭐 한다고요? 인수분해.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식을 정리하는 방향성 설명했잖아. 아무도 얘기해주고 있진 않지만 차수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춰라. 미지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미지수 어떻게 해라? 소거해라. 최대한 많이 소거해라. 네, 마지막에 뭐였죠?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뭐 해라? 인수분해해라.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지만 되게 많이 써요.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계속 쓰고 있어. 얘도 인수분해를 해요. 근데 얘가 항이 몇 개짜리죠 지금? 몇 개죠? 몇 개죠? 4개잖아. 4개면 머릿속에서 기억나야죠. 나한테 배웠던 친구들이라면 2 아니면 3 1이구나.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더 뭐를 많이 쓴다 그랬어.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렇게까지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너 뭐 더 많이 쓴다. 3 1이야 2 2야 우리 소호야. 뭐였어? 선생님이 얘기한 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자 찍어도 반절의 확률 줍니다. 2 2를 더 많이 쓰죠. 얘도 마찬가지야. 2개씩 묶어서 공통인수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랑 묶을 수도 있고 얘랑 묶을 수 있어. 얘가 공통인수가 알파의 켤레복소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고 이렇게 두 개 묶으면 얘도 베타 켤레복소수로 묶으면 베타랑 알파가 남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이렇게. 2개씩 묶으면 그러면은 얘랑 더한 거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자, 이렇게 각각의 켤레복수가 있으면 사실 이게 켤레복수의 성질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우긴 하는데 뭐 빠르게 넘어가긴 했어 선생님이. 근데 이런 거야. 어떤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 켤레복소수를 하잖아.
더한 다음에 켤레복수하잖아. 얘는 뭐랑 같냐면 각각의 켤레복수를 한 거를 더한 거랑 똑같아. 이런 성질이 있어. 뭐 증명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결론을 봐봐. 우리가 이쪽으로 이쪽 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 이쪽 갈 수 있어. 그럼 가는 이유는 뭐냐? 계산이 더 간단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만약에 각각의 켤레복수에서 더하는 게 더 간단해. 그럼 일로 가는 거야. 근데 더한 다음에 켤레복수 하는 게 더 간단해. 그럼 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성질들은 한 곳으로 가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왜 가르쳐주는 거냐면 네가 연산을 할 때 편한 대로 가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죠. 뭐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거 왜 알려준다고 했죠? 계산할 때 편하면 쓰라는 거야. 우리한테 선택권을 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계산이. 그럼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럼 뭐 이리로 가는 거야. 이거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선택권을 다 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있어. 뺄 셈이 있다. 그러면 각각의 켤레복수도 빼도 똑같아. 곱하기도 마찬가지야. 곱한 다음에 켤레복수 했다. 각각의 켤레복수 한 다음에 곱한 거랑 같아요. 그 다음에 나눗셈도 마찬가지야. 나눈 다음에 켤레복수 했어. 그거는 각각의 켤레복수 한 다음에 나눈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질이야. 이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도 다 값이 똑같아. 결과가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네가 편한 대로 써라 그 얘기야. 근데 여기서는 잘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더 쉽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는 게 더 편한 거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켤레복수로 가는 게 더 편한 거야. 통째로. 왜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니잖아. 제가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한 다음에 걔의 켤레복수랑 곱한 거야. 이런 상황이죠. 실수화가 될 거야. 실수화가 될 거야. 기본적으로. 이거 뭐 증명하는 건요 뭐 어렵지 않아요? 아마 여기 책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죠? 한번 볼까요? 내가 이걸 언급하진 않았지만 페이지 어디 있냐면 페이지에 거기 63페이지에 보면 켤레복소수의 성질에 있어요. 지금 5번, 6번에 있는 거를 지금 얘기해 준 거죠. 5번, 6번. 5번, 6번에 있죠? 5번, 6번에 있어.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거. 사칙연산이죠? 사칙연산에서 사칙연산 먼저 하고 켤레복소수를 하나, 켤레복소수를 먼저 한 다음에 사칙연산을 하나, 결과값의 차이가 없다 이거야. 네 편한 대로 써라. 계산하기 편한 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다른 성질들도 문제 나올 때마다 해줄게요. 지금 우리가 이 성질들에서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성립하는 거는 뭐 맨날 쓰는 거니까 그냥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해요. 둘이 더하면 나오죠. 간단하죠. 실수 더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니까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야. 이거의 켤레복소수잖아. 이거 훨씬 쉽잖아. 그럼 얘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3i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째로 켤레복소 씌우는 게 더 쉬워. 더한 다음에 그 켤레복소수. 그러면 앞에 거 제곱이니까 1.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9i 제곱인데 플러스 9로 바뀌겠죠. 답은 뭐가 된다? 10이 된다. 그러니까 합차가 맨날 쉬워. 앞에 부호 같은 거 제곱해서 부호 반대인 거 제곱해서 빼라. 맨날 이 짓 하죠. 합차가 뭐 미친 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엄청나게 많이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거 연산할 때도 이렇게 연산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켤레복수 성질에서 안 했던 것들 몇 개만 더 증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1번. 자, 페이지 어디로 가죠? 65페이지로 잠깐 앞으로 갈게요. 요거 안 다룬 거 봤었는데 저번 시간에 내가 안 해줬었는데 63페이지에 켤레복수 성질을 좀 하고 올게요. 63페이지에 켤레복수 성질 맨 밑에 있죠? 1번 이게 뭔 소리죠? 켤레복수 시킨 다음에 또 켤레복수해. 야, 당연하겠지. 봐봐. 허수 부분 뭐 바꿨어. 또 바꿔. 그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아니,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바꿨는데 또 바꿔. 그럼 다시 가는 거죠, 원래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대로 똑같다. 켤레복수 두 번 하면 원래 수로 돌아가는 거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수를 더하는 거, 켤레복수 때 더하면 실수되고 곱해도 실수되는 건 아까 했었죠? 그게 2번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2번이라고요? 그럼 3번을 갈게요. 3번. 실수하시킬 때 많이 써요. 3번은 봐봐. 켤레복소수를 했는데 같아. 뭐라고?
켤레 복수를 했는 같아.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G1을 A 플러스 BI라고 하고 G1의 켤레 복수를 그럼 A 마이너스 BI일 거 아니야. 근데 둘이 같대. 그러면 A 같은 건 당연한 거고 허수 부분이 같아야 되는데 B랑 마이너스 B가 같아요. 그러면 B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죠? B랑 마이너스 B랑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니까 이 B는 0이 되겠고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 원래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가 원래 거랑 똑같아. 그럼 이건 뭐야? 허수 부분이 뭐가 됐다는 거야? 0이 됐다는 거고 허수 부분이 0이라는 거는 이 복소수가 뭐라는 거죠?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같다는 얘기는 G1은 뭐다? 실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왜냐면 이 둘이 같아요. 그러면 플러스 B, 마이너스 B가 같아야 되는데 그럼 B가 0밖에 없어요. 부호 반대인데 같은 거 0밖에 없어. 부호 반대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5였어. 그럼 마이너스 5랑 같을 수가 없겠죠. 5랑 마이너스 5 같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빨리 손드세요. 아무도 없죠? 자, 그래서 B가 0이 되려면 B가 0이라는 얘기는 허수 부분이 없다는 얘기고 허수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걔는 무슨 수다? 실수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원래 수랑 켤레 복소수랑 같아. 그러면 이 수는 뭐다? 실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4번에서 나오겠지만 반대로 켤레 복소수랑 원래 복소수랑 부호가 반대야. 그럼 이건 뭔 소리냐? 이건 뭔 소리야? 봐봐. 얘가 A 플러스 BI잖아. 얘는 A 마이너스 BI잖아. 그럼 A 마이너스 BI랑 여기 부호 반대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니까 여긴 당연히 같겠죠. 허수 부분은. 그럼 A랑 마이너스 A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A는 뭐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수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0인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B가 0이 아니라면 당연하겠지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Z1은 순허수다. 뭐 이런 얘기죠. 실수 부분이 0이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수랑 순허수를 줄 수가 있다. 아니면 또는 정말 질 수 없으면 A가 0인데 B까지 0이 되면 0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0인 건 당연한 거죠. 얘는 0이 다는데 B까지 0이 돼버리면 0이 돼버려요. 보통은 이제 B가 0이 되는 경우는 잘 안 주긴 하겠지만 재미가 없으니까. 그죠? 0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얘네들이 같다라고 하면 보통 순허수야. 0 되는 건 아마 안 된다고 이렇게 배제시킬 겁니다. 왜냐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여기서 조금 추가돼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조금 안 다룬 게 있거든요. 그거는요, 뒤에서 조금 다룰게요. 벌써 다루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증명은요, 바로 뒤에 있어요. 개념 플러스에 다 있습니다, 증명은. 64페이지에 다 있어요. 뭐 해보세요. 어려운 증명이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증명 자체가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다 해주지 않을게요. 너무 쉬운 증명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알게 돼요. 사람이면 알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조금 빠진 것들이 몇 개 있긴 한데 뭐 심심하니까 하나 풀고 가자. 졸리죠? 69페이지에 5-1번 풀어봅시다. 69페이지에 5-1번 하나 정도 풀고 갑시다. 졸릴 때 됐으니까. 많이 피곤하고 이제 졸립니까? 졸리죠. 당연히 수업 들으면 졸려요. 원래 야, 수업 얼마나 재미가 없냐. 근데 또 이거 듣고 앉아있어 봐라. 영화 보다가도 좋은데. 난 선생님 영화 보다가 많이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영화를 보러 갔는데 잠이 들고 이렇게. 그죠? 어떻게 우리 효린이 영화 보다 잔 적 있어요?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잡니까? 하지만 피곤하면 잠이 듭니다. 영화가 재미까지 없어요. 피곤한데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가 재미까지 없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을 수 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본 영화가 피곤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재미있었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앉았다는 거 보니까. 그렇죠? 피곤한데 영화가 재미없으면 잘 수 있다. 영화관에서 가능하다. 태민아 잔 적이 있어? 그죠?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뭐 수학은 더 재미없잖아. 어떻게 은서가 수학이 영화보다 재밌니? 영화. 영화보다도 잘하는데 뭐 수학하다가 죽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수학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그러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같아요? 애들이 막 너무 선생님 수학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수업만 기다려줘요. 그러면 되게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윤성아? 그럴 거 같냐, 안 그럴 거 같냐? 조금 그런 친구 있으면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하죠. 막 수학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시간만 기다려줘요. 그러면 조금 친구를 조금 이렇게 조금 무섭잖아요. 그죠? 효리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친구 있으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까? 무섭지 않을까? 그죠? 뭐, 범상치 않은 친구다. 그죠? 그 친구는 범상치 않았던 친구였다. 뭐 그렇게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누가 봐도 뭐 하면 되죠? 인수분해하고 넣어야 됩니다. 그냥 낸 친구 없죠? 그냥 내라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라고 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랑 알파 캘리버스수 빼기, 알파랑 베타 캘리버스수 마이너스 알파 캘리버스수 베타 캘리버스수. 여기 문제 왜 좀 풀어주냐면, 여기를 안 풀어주잖아? 그럼 되게 이상하게 푸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유제를 막 풀어주고 있으면요. 그 이유가 보통 뭐냐면,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그날 느낌과 필링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렇게 풀어보라고 시켰어. 애들이 막 이상하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석적인 방법으로 가서 빨리 풀어내야 되는데, 막 희한한 방법으로 푸는 애들이 많은 거야. 그러면 보통 선생님은 거의 풀어주는 거야, 일반적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내가 관찰하는 거 좋아한다니까. 나는 이렇게 문제 풀고 있으면 내가 막 이렇게 와서 보고 있잖아. 이제 내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얘가 어떻게 푸는지 보려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나요?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내가 얘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내가 뭐 태민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태민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모르잖아. 근데 푼 걸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견적이. 얘가 어떤 사고를 하고 있구나. 안 나와요? 푸는 거 과정 보면 알잖아요. 얘가 지금 갭 한 5분 전에 풀고 있구나. 뭐 제대로 풀고 있고,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알파 캘리버스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겠고요. 이것도 베타 캘리버스로 마이너스 베타 캘리버스 묶을게요. 그래서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니까 공통인수 나오게 하려고 마이너스로 묶은 겁니다. 뭐 심심해서 묶은 게 아니에요. 그죠? 공통인수 나와야 되니까 투투니까. 그래서 알파 캘리버스도 마이너스 베타 캘리버스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이걸 합치는 게 연산이 더 쉽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의 캘리버스로 바꿀 거예요. 계산하기 더 쉬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빼요. 빼면은 2 플러스 3i니까, 맞죠? 얘가 2 플러스 3i니까 얘는 뭐야? 2 마이너스 3i가 되겠죠. 그냥 뺀 거에다가 캘리버스 수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4 플러스 9가 돼서 다 뭐가 된다? 13이라는 거죠. 합차니까 4 플러스 9니까 뭐 이런 식 쓰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막 다 넣어가지고 막 맞았다고 막 좋아하고 그러면 조금 원하는 게, 그런 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그렇게 풀어가지고 맞으면 계산 과정이 복잡하게 맞은 거라고. 맞았지만 실제 시험장 가서 그렇게 풀면 시간은 더 모자란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맞은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맨날 얘기했죠. 되게 지겹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맞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 시간이 모자르니까. 우리는요, 어떻게든 정확하고 빠르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 부족한 애가, 나 만약에 여기서 시간 안 부족한 애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내가 특별 보너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 저는 반에서 우리 반 짱을 먹었습니다. 제가 공부해가지고 수학은 짱을 먹었어요. 뭐 다른 과목은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죠? 저희 수학 선생님인데. 그래서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도 이제 5-2번을 보면 혈례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 이런 게 은근히 이게 좀 짜증나거든요. 은근히 짜쳐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런 거 풀 때 이게 어떻게 풀어야 이게 쉽게 풀 수 있을까? 어떻게 성질을 이용하면 조금 쉬울까? 뭐 이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죠? 아닌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G1 빼기 3하고 G2 빼기 3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는 게 이 성질을 이용할 때 빠르고 정확하게 연산할 수가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은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어떻게 계산하는 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괜찮아요? 기분 안 좋아요? 여기 마이너스 3을 해요? 어떻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3이야 답이? 아니야? 아니 왜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효리나? 어떻게 하면 좀 간단히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일단 선생님 잘 모르겠고요. Z1, Z2 한번 구해볼까요? G1, G2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파이팅 넘치고.
자, 일단은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모양이 좀 나와야 되겠죠. 이거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힌트를 줬잖아, 우리한테.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런 모양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 문제지만 그냥 막 풀면 안 돼. 내가 매번 얘기했잖아. 우린 생각을 해야 돼.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더 빨리 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럼 수학하는 이유가 없어요, 진짜로.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맨날 놀랐던 게, 내가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 나름대로 이제 대학교 때부터 강의를 했거든. 그 뭐지? 과외를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이. 대학교 때. 여러분 나이가 이제 4년 뒤죠.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알바로 과외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 때에 이제 한 달 이제 2시간씩 가서 2번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가면, 한 달에 8번이죠? 그때 얼마를 받았냐면 이제 4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선생님이. 당연히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박사과정 갔을 때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았어요. 한 번 갈 때, 25만 원 받은 적도 많아요. 한 번 갈 때, 2시간 하고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많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고액과외를 많이 했었죠. 선생님 젊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이제 박사과정 할 때 얘기야, 그거는. 이제 대학교 때보다 훨씬 당연히 이제 몸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내 수업을 지금 단돈 얼마에 모시고 있죠? 28만 원 받고 있다. 내가 한 번 가서 과외한 돈에 여러분들 한 달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진짜로 그렇게 고액과외를 많이 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내가 애들한테 이제 맨날 얘기했죠. 이제 보통 어떤 애들이 과외를 많이 하냐. 과외할 때 보면요. 완전히 못하는 애들이 잘 과외 안 해요. 그런 애들은 과외 잘 안 시켜요. 투자 대비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냐. 뭔가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가면 서연고대급 갈 것 같은데 애매한 상황. 그런 애들이 많이 해요. 생각보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치고 가면 어떻게 올라가서 어떻게 서울연고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못 올라가가지고 그 급으로 못 가는 애들이 은근히 과외를 많이 합니다. 그럼 집에서 이제 밀어줘요,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 이제 이런 애들을 이제 밀어줘야 된다. 그럼 이제 밀어줍니다. 진짜 부모님 다 그래요. 부모님이 나름대로 요즘은 좀 실수파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막 공부를 아예 안 하잖아요. 그럼 일단 포기시켜요. 이제 돈은 넣어봤자 이 돈은 다 날라간다. 어떤 애들이 끝까지 안주를 시키냐면 넣었을 때 돈이 값을 하는 애들을 요즘은 조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요 다 시켜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시켜다 고등학교쯤 가면 조금 달라져요. 부모님 생각이. 얘가 공부를 아예 안 한다. 그러면 굳이 학원을 보내야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 때는 진짜로 웬만큼 안 해도 보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좀 시대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 웬만하면 보내요. 아직까지 이제 포기하기는 힘들잖아요. 내가 언제 정신 차릴지 모른다. 강력한 믿음과 이제 신뢰를 주다가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안 하면 이제 알아서 살아라. 이제 공부는 포기시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누군가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이제 고1 때 이렇게 같이 시작하지만 고2, 고3이 되면 점점 사람이 없어져요. 그죠? 되게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없어지는 경우에서 뭐 다른 학원을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대다수 중에는 이제 수포자가 이제 되고 이제 공부를 안 해가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효리나? 오케이. 좋죠? 열심히 하셔야지 완주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곱해요. Z1, Z2, 마이너스 3에 Z1 더하기 Z2 플러스 9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얘를 다 찾으라는 거죠. 뭐를 이용해라? 켤레복수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슬프겠지만 선생님은 이 모든 게 교사형이 아니고 한 번도 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할게요. 저 한 번도 해설지도 보지 않고 한 번도 풀고 들어오지 않아요. 당연히 그냥 이 정도는 당연하겠지만 개념적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지 가장 간단하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푸는 거예요. 즉석에서. 그러니까 절대 풀고 들어오지 않아요. 모든 강의는 즉석에서 한다. 선생님이 풀고 들어온 문제는 어떤 문제만 풀고 들어온다? 킬러 문항만 풀고 들어옵니다. 킬러 문항은 생각보다 선생님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한 개로 합칠 수 있잖아. G1하고 G2의 켤레복소수가 2 플러스 I인데 여기다가 한 번 더 켤레복소수를 해서 얘를 만드는 거죠. 두 번 하면 제자리로 온다. 뭐 그거 쓰는 거죠. 그래서 Z1 곱하기 Z2가 뭐가 된다? 2 마이너스 I다.
근데 얘가 E-i다. 이거 이제 구하라는 거죠. 뭐를 이용해서? 켈레복수스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죠? 이런 식으로 사고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을 내가 이제 풀라고 시켜보면요. 켈레복수스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푸는 애들이 상당히 많더라. 전혀 이상한 방법으로 접근한 애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풀었어? 원래 이렇게 푸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뭐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시원한 방법으로 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라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하나를 합쳤다가 각각 켈레복수 하면 이 모양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얘는 뭐다? 1-2i다.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준 거죠. 그래서 G1, G2를 구하는 게 아니라 G1, G2를 구할 필요가 없이 이 문제의 해답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를 써라? 켈레복수 성질을 이용해라. 그리고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전개해야 되겠죠? 그런 모양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라는 얘기예요. 알려주진 않지만 얘도 뭐 갑자기 생뚱맞게 막 인수분해하고 막 그죠? 그죠? 뭐 왜 인수분해하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거야. 근데 그런 게 안 나와 있잖아.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나랑 책 다려서 나와 있어요? 안 써 있잖아. 그런 게 이제 답답한 거지. 수학 공부하다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수학 공부가. 그래서 수학 공부가 짜증나요. 아니야? 주은아? 다 써 있어서 짜증이 안 나? 혼자 독학해보세요. 되게 답답할 때 많아요. 아무 뭐 알려주질 않아요. 여기서 왜 이렇게 넘어간 거지? 몰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다 외워. 그냥 다 외우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수학을 잘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잘한다고 생각하냐면 이 해설지를 딱 봤어. 봤는데 넘어간 이유를 다 아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아는 거야. 미래가 밝은 친구입니다. 수학 100% 잘합니다. 1등급이에요. 장담합니다. 그게 안 써 있잖아. 이렇게 책이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왜 그런지 안 써 있거든요. 다 써 있는 해설지가 없을 거예요. 그런 해설지를 난 본 적이 없어요. 다 안 써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수학 잘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학교 선생님보다 잘하는 확률이 높아요. 정말 미안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학 잘하지 못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비밀이에요. 왜냐면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학창시절 때 수학이 1등급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 것 같아 안 나왔을 것 같아 서우야. 학교 선생님들은 학창시절 때 1등급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나왔어요. 1등급 나왔었으면 학교 선생님 안 했을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 중에서 있긴 하겠지만 거기다가 1등급에서 1등급이 돼도요 킬러문항을 못 풀어요. 참고로 알려줄게요. 킬러문항은 보통 누가 푸는지 알아요? 이제 의대가 애들이 맡아서 풀어요. 의대는 몇 프로가 될까요? 자, 의대는 몇 프로 정도가 의대 갈 거라 생각합니까? 우리 예림아 몇 프로 의대 갈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1등급이 다 프로잖아. 일단 4%는 아니에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줄게요. 1등급은 4%까지인데 상위 4%, 25명 중에 1등이에요. 그럼 의대는 몇 프로 정도 갈까요? 아니 찍어보세요. 왜 못 찍어? 1%. 좀 더 썼어야 되는데. 보통 0.5% 정도로 봅니다. 200명 중에 1등이에요. 자, 참고로. 그러니까 200명 중에 1등이 아닌 애들은 이제 킬러 문항을 보통 거의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학교 선생님들이 킬러 문항을 풀 확률이 있다 없다? 물리적으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킬러 문항을 강의하려고 그러면 보통 불가능해요. 참고로 해줄게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강의하라고 이제 학교선생님 시키시면 자기가 못 풀었던 문제잖아요. 해설지를 거의 이렇게 논리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설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들으면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제 느낌이 오잖아. 저 선생님이 해설지를 지금 쓰고 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한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러면 이제 듣다 보면 이제 여기 다 학원 전문가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원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니 모르냐? 주은아 학원 안 다닌 적 있어요? 중간에 수학학원 전문가잖아. 다 알잖아요. 이제 저분이 답안지를 이제 베끼고 있다. 아니면 정확히 이해하고 이제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이제 가르치다 보면 그거를 이제 어느 순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킬러 문항을 강의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없어요. 참고로 해줄게요. 거의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 선생님들이 대부분 사람들이요 킬러 문항을 제대로 푸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시 강의를 완벽하게 해서 의대반을 강의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다 몸값이
어마무시하죠. 비싸요. 원래 비쌉니다. 강의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라. 그죠? 그래서 옛날 때 그래서 선생님이 비싼 돈 주고 받고 과외를 다녔다. 뭐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가르쳐질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몸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나한테 그거를 값싸게 드릴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라.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킬로그램 강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뭐죠? 의대 갈 만한 애가 없다는 얘기죠. 의대 갈 만한 애가 있어야지 킬로그램 가르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 1등급 나오는데 그거 안 맞아도 1등급 나오거든요. 1등급 나와가지고 좋은 학교 갈 거면 뭐 별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도 별로 내가 킬로그램 가르칠 일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킬로그램을 가르칠 수 있는 영광을 줬으면 좋겠어요. 언제? 고3 때. 그러게 바랍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나도 여기다 플레이카드 좀 하나 붙이자. 누구 축 의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뭐 이런 거 붙이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기서 그런 거 붙이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쓸데없는 그거였죠? 자, 요 문제. 자, 이 복소수 Z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예요, 사실. 지나가던 강아지도 푸는 문제인데 이게 왜 지나가던 강아지도 푸는 문제냐? 이 복소수를 딱 주면요. 복소수는요. 딱 미지수가 몇 개가 되는 줄 알아요? 몇 개일까요? 내가 복소수를 딱 땄어. 지를 딱 줬어. 그 미지수가 몇 개일까요? 얘기해봐. 몇 개야? 너무 어려워요? 실수로 허수로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미지수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그냥 끝난 거예요, 문제가. 왜 끝났냐? 여기서 복소수가 같은 조건을 쓰거든요? 그럼 식이 몇 개 나오죠? 2개가 나오겠죠. 무조건 풀려요.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안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복소수 문제에서 일단 안 풀리면 뭐 놓고 풀면 된다? A 플러스 B에 놓고 복소수 같은 조건 쓰면 풀린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있는 거예요. 왜냐? 얘가 미지수가 2개거든요? 근데 어차피 복소수 같은 조건 쓰면 식 몇 개 나온다고요? 2개 나온다고요. 그럼 풀린다고 안 풀린다고요? 풀린다고요. 그래서 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풀려 이러면.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려운 문제다, 쉬운 문제다?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뻔한 문제거든요. 그냥 이런 거 놓고 시작하면 돼요. 캐나무스 나왔죠. 그래봤자 미지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BI가 될 뿐이지 뭐 미지수가 추가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입해가지고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같다. 연립방식 끝. 이거예요. 그래서 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쉬운 문제라고. 절대 어려울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형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개꿀이죠. 꼭 맞아야 되는 문제다. 쉬운 문제 나오면 나이스! 그러면서 이제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 나왔네. 또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빨리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내요. 맨날 여러분들 믿으세요. 진짜 난다니까요. 맨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꿈과 희망을 주는 문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걸 못하면은 내 마음도 아프고 여러분 마음도 아프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전개도 좀 하시고요. 2a가 나오겠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b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네. 그래서 2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여기서 b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 그 2a 마이너스 2b. 실수 부분은 2a 마이너스 2b가 나옵니다. 자,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a. 마이너스 a랑 a가 사라지는데 보니까 그죠? 마이너스 ai랑 플러스 a가 사라져요. 그러면 허수 부분은 어디만 남는다? 마이너스 2bi가 남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얘는 몇이다? 4죠. 누가 보더라도 얘는 몇이다? 플러스 2죠. 이게 끝이에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 부분끼리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풀리는 문제입니다. A, B가 나오면 걔가 바로 복소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풀리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 어려울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연산만 제대로 하면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날로 먹는 문제다 같은 거죠. 자, 이런 문제 틀려갖고 오면요 나한테 혼나요. 이게 어디서 어려움을 찾아야 되죠?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계산은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계산도 못할 정도면 슬픈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 B 몇이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a 플러스 2는 4니까 2a는 2니까 a는 몇이다? 1이다. 자, 그래서 복소수 z는 일단 대입하게 되면 1-i다. 답이 나왔죠. c는 1-i. 이게 답입니다.
쉽죠? 어렵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복소수 부분이잖아. 이 복소수 부분에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연산은 오히려 쉬워요. 내가 그때 가르쳤을 때 연산을 어려워하는 친구는 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 아무것도 연습하지 않고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는 다 어려워하겠지만 조금만 연습해도 복소수 연산이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은 뭐냐면 혈례복소수의 성질 이용하는 거. 이거를 은근히 애들이 잘 어려워해. 생각보다 이렇게 잘 못해. 내가 가르쳐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신호를 주잖아. 거의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혼자 연습해보세요. 내가 잘 못한, 내가 단연간 가르쳤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냐,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대충 다 알지. 애들이 어디를 못한다. 어디를 잘한다. 어느 부분은 빨리 진도 나가고 되겠다. 어느 부분은 천천히 진도 나가야 되겠다. 이게 다 머릿속에 있어요. 왜냐? 엄청나게 가르쳤으니까, 선생님이. 그리고 맨날 관찰했으니까, 이렇게 관찰한다니까, 선생님.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이. 그래서 변태라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난 독심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힌트를 안 주면 내가 유추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본다고 이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맨날 이제 질문하죠,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공부했냐, 안 했냐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죠. 공부를 안 하거나, 천재거나. 그죠? 엄청 잘하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그럼 질문이 없어요.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죠. 너무나 낯을 많이 가려서 도저히 나한테 질문할 수 없다. 극아이형. 뭐, 이 정도 아니면 다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대부분의 애들은 질문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거예요. 아니, 뭐 하나가 모르는 게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천재예요? 뭐 다 공부하면, 쉬워도. 너무 모르는 게 아무것도, 논리적으로 다 완벽하죠, 선생님. 뭐,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쉬워요. 자, 이러면은, 사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뭐 그렇게까지 잘하는 친구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많이. 그죠? 우리, 예림아, 많이 물어보세요. 나를 이제 많이 활용해달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 스포만 하고 끝낼게요. 다음 시간 스포. 봐봐. 이 i의 거듭제곱에 특징이 있거든. 되게 쉬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봐봐. i의 제곱이 시작이잖아, 사실. 뭐가 시작이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시작이야, 사실. 이게 시작이야. 이게 i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다음 시간에 이게 시작이야. 그래서 i를 뭐라고 놓기로 우리가 했죠? i를 뭐라고 놓겠죠? 여기다가 루트만 씌워서 놓기로 했잖아. 원래 그게 제곱근의 성질이잖아. 왜냐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됐다.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죠? 뿔마 루트 5. 여기다가 이제 그 루트 씌웠잖아. 여기도 i는 루트 씌우면 되는데 뿔마 중에서 i를 뭐라고 놓기로 했다? 플러스라고 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는 루트 마이너스 1이. 같은 원리야. x를 제곱할 때 5가 되면 x가 뿔마 루트 5인데 여기도 x가 뿔마 루트 마이너스 1일 텐데 여기다 i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1인데 그 중에서 뿔마 중에서 뭐라고 놓기로 했다? 플러스라고. 보통 플러스 다 기준이 다르잖아. 마이너스 잡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럼 여기까지가 여기서 시작돼서 이리로 간 거야. 사실은. 뭐 이렇게 돌리게 시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양변에다가 i를 곱해. 그래서 i의 거듭 제곱이 어떻게 가는지 보는 거야. 계속 뭐를 곱해서? 양변에다가 i를 곱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i를 곱하게 되면 i 세제곱이 되겠죠? 뭐 이건 어렵지 않죠? i 하나 더 곱하면 여기 i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곱하기 i니까 뭐가 되죠?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래서 i 세제곱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 또 곱해. 양변에 또 i를 또 곱해보는 거죠. 뭐 되죠? 여기 뭐가 되겠죠? 답은 뭐가 되겠죠? i 4제곱이 되겠죠? 여기 i 곱하면 어떻게 되죠? i 곱하면 어떻게 되죠? i 곱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i 제곱이 되겠죠. 이게 몇이죠?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있으니까 뭐가 된다? 1이 되겠죠. 이랬어요? 그럼 여기다 또 i를 또 곱해봐요. 그럼 i 5승이 나오겠죠. 근데 i 5승은 뭐가 되는 거야? i가 되죠. 이게 계속 돌아요. 계속 순환해요. 그래서 i를 곱한 거야. i가 거듭제곱이 되면 어떻게 바뀔까? 어떤 또 이상한 수학자가 또 심심해가지고 또 이제 했겠죠? 수학자들이 참 집요하고 약간 애들 변태스럽고 해서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해보는 거야. 그래서 i 5승이 됐더니 다시 뭐가 됐어? i가 됐죠. i 4승이 1이 됐으니까. 그래서 또 i 또 곱해. 그럼 i 6승은 뭐가 될까? i 곱해니까 i 제곱이 됐죠. 마이너스 1이 됐죠. 또 i를 또 곱해. 그러다 보니까 계속 i를 곱하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i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I 제곱, I 세제곱, I 네제곱, I 다섯 제곱, I 여섯 제곱, I 일곱 제곱, I 여덟 제곱 계속 돌아요. 그래서 4개씩 어떻게 한다? 순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속 다 곱해보세요. 근데 뭐 곱하기 다 알려줬잖아요. 안 알려줬나요? 분명히 복소수 곱셈 알려줬는데. 그래서 곱하면 여기가 순환해요. 4개씩 돌아요. 이제 그러게 복소수의 거듭제곱의 i의 거듭제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스포를 했고요. 이렇게 4개씩 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다가 뭔가 차수가 막 높게 나왔어. 그러면은 너 차수 낮춰. 4개씩 돌아. 난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규칙도 몇 개씩 규칙 나오는 게 높을까? 예를 들면 4개씩 돌잖아. 그럼 규칙도 몇 개씩 도는 게 나오는 게 높을까? 4개죠. 그렇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 시간에 스포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음수의 거듭제곱은 성질을 하면은 끝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